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둘씩 이제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19년에 구입한 서울 양평동 하면은요,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동입니다. 이제 거기에 집을 구입을 했다.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정황을 포착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매수한 집을 당시에 청와대 직원들이 관리를 했다. 문다혜 씨 일가는 태국에 가 있고 대신에 청와대 직원들이 관리를 했다. 이제 뭐 이런 보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구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이 어디서 났길래 경제적인 능력이 이게 됐을까? 요 정도 의혹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내용인데 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직원들이 개입해서 문다혜 씨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신모 행정관 얼마 전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진술 거부했던 네. 그분이 등기에 대해서 대리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등기를 대신 해주고 다녔어요. 네. 문다혜 씨는 태국으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얻은 부동산을 공유 숙박업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도 행정관이 받아가지고 문다혜 씨는 송금을 한 기록이 3번 정도 그런데 나왔고. 그 신모 행정관은 말이죠. 사실은 하는 일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라면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인척 관리라는 거는 예. 어떤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있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서 견제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수발드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개인 수익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청와대 직원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근데 그 두 가지 일이 칼로 무자르듯 그렇게 경계가 분명하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견제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엄연하게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에 들어가서 관사가 가지고 잔심부름해주는 이런 것까지도 다 오케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이거를 시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니까 그 집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제 태국에 있는 문다혜 씨 일가에게 3차례 송금을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직원의 업무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가? 네. 저는 그게 방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부동산을 이렇게 전월세로 이렇게 들어가서 임대를 할 때도 네. 이 본래의 주인보다도 그 중개인들하고 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청와대 직원이 그 일을 대신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도 보안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인데 그럼 대통령의 딸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도 저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공개가 막 되는 것도 맞는가? 왜냐하면 이 어떤 집주인과 임대인 가운데서 필요 없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어떤 갈등 사항이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 직원이 이 정도 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보안과 경호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맞서 있는 셈인데요. 아니 그 부분은 근데 분명히 구별이 가능하다 하고 이제 섞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한테 위임을 해야죠. 네. 그런 절차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미뤄 짐작을 하는 것이고 또 3번의 송금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은 곧 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하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문다혜 씨한테 청와대 직원이 이걸 관리비를 계속 송금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번 정도라고 하면 그에 맞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이 본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이가 특혜 취업을 한 것, 그게 있었냐 없었느냐, 또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하면 그게 뇌물인가 아닌가, 이게 본질인 거지. 저는 이 문다혜 씨의 이 부동산을 누가 계약을 했냐, 송금을 3번 했냐, 이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희 시청자들께서 아마 제일 궁금하신 점은 이걸 겁니다. 호 대변인께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딸이 집을 사는데
사업 목적으로 등기를 해요. 참 전례를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주도에 있는 별장, 양평도에 있는 집 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 등기였어요. 저는 지금 이 앞서 이제 토론 들으면서 네. 약간 제가 갖고 있었던 수십 년 갖고 있었던 이제 상식이 흔들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네.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의 가족의 사적인 업무를 위해서 일을 대신 해주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뭐 관점의 차이냐. 저도 이제 과거에 청와대에도 오래 출입하고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런 건 상상치도 못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예컨대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가 뭐 직함도 없는데 공무원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위해서 청와대에 오고 가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신모 씨라는 사람은 친인척 관리팀장이라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사회 문제를 대정부 질문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 번을 그 이상직 그 의원하고 전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이제 밝혀졌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딸이 뭐 공유 숙박 사업하는 거야, 뭐 그건 자유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청와대 직원들이 여러 명이 여기에 관여가 됐을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혹을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고 하는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공유 숙박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상한 현금 5천만 원이 재산에 등록돼 있지도 않았던 5천만 원이 건너갔을 때와 비슷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양평동 집도 태국에 있으면서 이 집을 샀는데 그 과정에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여러 명이 관여가 됐어요. 이 정도면 저는 전례 없었던 청와대 게이트다. 청와대 게이트. 이것은 전모를 밝혀서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아니 근데 일단 좀 몇 가지 바로잡을 사실이 있는 게 일단 제주도 별장이라고 칭하시는데 일단 별장이 아니고요. 네. 엄연히 이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숙박업을 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에요. 제가 네. 알기로 뭐 한 30년 넘게 이제 됐다라고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자금이 어디서 났냐 하는데 일단 매입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시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별장이라는 것이 문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을 수상한 시기에 구입했다 이게 아니고요. 네. 2022년 7월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매입 시기 자체도 보면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라거나 아니면 사위의 특혜 채용이 있었던 시기라던가 네. 이런 시기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네. 그리고 이 제주도 주택을 구입한 자금도 기존에 소유했던 주택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이 압수수색의 범주에 이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제주도 주택까지도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위의 특혜 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심지어는 지금은 혼인관계가 다 끝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뒤에 이뤄졌던 금전거래라든지 그 뒤에 행해졌던 이런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압수수색에 포함해서 과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